예, 뒤에 보이시나요? 네. 예. 이게 이 내적 외야를 네 글자로 줄이고 한글로 풀어서는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소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야라는 것은 안으로는 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화합하면 된다. 그래서 안으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뭐고 밖으로 화합해야 될 대상이 뭘까? 이 두 가지가 되냐 그러면 내가 뜻하는 성공과 행복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성공과 행복에 대한 생각도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고 분명 그리려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이 강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내용으로는 동서 문화철이나 과학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왜 요즘에 이런 강의가 유행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강의가 돼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앞으로 저런 식으로 가겠구나. 이게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는데도 수월하실 테고 아니면 나랑 서로 벽이 안 맞구나. 그래서 판단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즘 각종 강좌가 유행합니다. 근데 외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복지정책이라는 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스템을 짠다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팎으로 같이 가는가? 첫 번째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쭉 훑어보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처세술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히 남자분은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뜻을 떨 것인가. 그래서 처세에 대한 문제가 인문학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처세는 살아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다 하실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처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함. 지금도 여기 도봉구에 사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느 거기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뭐냐면 일정 시간대 되면 세 군데가 보입니다.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하고 인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합니다. 성공함.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성공함.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증거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먹고 사는 건 충분해졌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힐링 열풍입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아. 예서스. 괜찮을 거예요. 이런 게 힐링학이에요. 힐링이라는 건 내 안에 스스로 치유 기능이 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힐링은 치유고, 지금 이런 것들은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 내 스스로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스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해서 나온 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인문학 열풍입니다. 인문학. 스스로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이 인문학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기반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제가 생각할 때 뭐냐,
터득과 실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 스스로 그 답을 아는 게 터득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합니다. 이제 이런 강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터득과 실천입니다. 터득은 알의 문제고 실천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강의는 내 스스로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강좌는 앞으로 살아남고 나머지 강좌들은 어려울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강좌를 들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전부 공부를 날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나 이 앞에 모시냐 그러면 전부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터득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측면에 맞춰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첫 번째 준비한 게 춘내 불사춘입니다. 춘내 불사춘. 역시 봄이 안 왔네요. 제 인생에 아직 봄이 안 왔네요. 춘내 불사춘이다. 여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 이게 그 유명한 여기 여성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몸은 기본이요.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미를 추구하는데 동양 4대 미인 중에 한 명이 왕소근이라는 미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인에 연관된 용어가 춘내 불사춘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말할 때 많이 회자되는 문구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 현상에 깃대서만 하는데 제가 이것을 인생에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왕소군이 오랑캐 땅으로 중국 입장에서요 강제적으로 화친의 징검다리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왕소군 스스로가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시인이 대신 왕소군의 입장이 돼서 지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토지의 무화초하니 오랑캐 땅에 화초가 없으니 춘내 불사춘이다. 봄이 없건만 봄 같지 않다. 왕소군이 궁중에 있을 때는 온갖 기기묘묘한 화초들이 철다란 폈겠죠. 근데 이쪽에 북방으로 끌려가니 북방에 가보니까 거기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왔건만 거기는 추우기 때문에 화초가 없습니다. 그때 읊은 심사가 춘내 불사춘입니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 근데 장자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궁녀를 뽑혔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야단야단했습니다. 근데 궁녀를 뽑혀가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의, 식, 주, 그 다음에 자기를 떠받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적응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지 모르겠다. 왕소군인도 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심사였는데 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만족했었겠죠. 행복감이 있었겠죠. 모든 건 변합니다. 변화를 부정하면 불행합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모든 게 변한다는 걸 알면 행복과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천장기차로 달라집니다. 이런 측면을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동양의 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근 월구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연 안에 36분 도시춘이다 이런 절창을 합니다. 하늘 뿌리와 달 뿌리 한가롭게 오가네 36궁이 다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면 양과 음이 양은 따뜻한 것, 음은 차가운 겁니다. 양의 시절과 음의 시절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 온 세상이 다 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지금 괜찮습니다. 안 쓰도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서 화낸다. 어리석은 사람. 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는 사람은 불행해, 실패해. 강의하면 이게 꼭 갖춰져야 됩니다. 그 이 생각이. 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근은 양, 따뜻한 시절, 좋은 시절, 월급은 추운 시절, 어려운 시절 이래야 됩니다. 계절이 뭐냐 그러면 따뜻한 봄, 여름, 추운 가을, 겨울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추나 추동 사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생장수장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의 질서이다. 이때 춘이라는 것은 사계절의 봄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따뜻한 것, 그게 생명의 실상입니다. 따뜻한 것만 생명이 아니라 추운 것도 생명입니다. 이런 게 안목입니다. 앞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런 측면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관점인 것이지 이것이 꼭 진리라고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봄만 봄이 아니라 겨울도 봄이다. 겨울도 봄입니다. 봄만 봄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어떤 분은 얼굴을 보면 봄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겨울인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신다는 건 어떻습니까? 누워 계신 분에 비하면 봄입니다. 누워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봄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죽음은 어때요? 실패와 죽음은 어떻습니까? 자, 실패는 봄입니까?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실패는 겨울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실패? 봄입니다. 자, 죽음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겨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면 죽음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문학은 이렇게 한 사태를 다양하게 바라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봄날입니다. 봄이 왔네. 예, 다 봄이에요. 봄이 여러 봄입니다. 마음의 봄이 같은 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종교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는 다 한 자리를 말씀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설명 방법이 다르다. 이런 입장임을 미리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사동에 가시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좋은 날 보신 분 있죠? 어떤 분이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가 성공과 행복의 안내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해마다 좋고 날마다 좋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좋고 날마다 좋은 분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의했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나는 해마다 좋고 날마다 좋다. 그 사람도 겨울이 있거든요. 근데 좋대요. 왜? 관점을 뭘로 바뀌? 제일 중요한 건 뭘로 바뀌? 그 사람은 날마다 고민하겠을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하면 분명 봄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봄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꼭 봄이라는 사실. 이것도 봄입니다. 다 봄입니다. 이게 인문학입니다. 앞으로 인문학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은 법입니다. 이런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 말로 하나 그러면 사이비 인문학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 감별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왜? 내가 봄이니까. 봄으로 판단합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용어로 하면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량지도라고 하거든요. 춘내 불사춘 이것 함께 주역에서는 이런 세계를 그 칠판이 문제가 있나? 이것도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글자도 안 쓰고 못 써가지고 이렇게 도형으로 했습니다. 이름 이량지도라.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것을 성공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행복한 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태극기를 다 아실 테니까요. 이게 도입니다. 근데 이 도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측면하고 요 측면하고. 이 도를 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변해나갑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변하는데 규칙이 있답니다. 불규칙이 아니라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거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화는 규칙이 이렇게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의 원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 데서 뭔가 움직이는 것을 양의 세계라고 그러고 움직이면서 고요해지는 것을 운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은 음으로 가만히 있고 한 번은 양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한 번은 음으로 겨울이고 한 번은 음으로 양을 만나는. 그러면 이름 이량이면 이량 이름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봄이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지금 겨울이다 하면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이게 이름 이량 지도의 진입니다. 근데 아까 춘내 불사춘 하는 분은 바로 이름 이량 지도를 놓친 분입니다. 근데 해마다 날마다 좋은 분은 이름 이량 지도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손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고민 시절에 뭐가 있습니까? 겨울이 있고. 이 겨울의 시절에 뭐가 있어요? 봄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늘 불평불만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긍정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공분입니다. 잘 나가는데 늘 불평불만 있는 분 있죠. 우리 인간은 다 공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나가면 어려움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감지합니다.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늘 끄집어내면 나의 의식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세계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한 번은 양, 한 번은 또 음은 양으로. 근데 더 세부적으로 가면 양 속에 음이 있고, 그럼 현명한 분들은 이 음을 알아채서 미리 조율해버리겠죠. 또 현명한 분들은 음 속에 양이 있으니까 양을 불러내겠죠. 춘내 불사춘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요, 이번에는 이런 세계를 잘 헤쳐나간 분이 서양에도 있는데, 지금 자본주의 시절이기 때문에 또 서양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현재는 미국에서 이제 패권이 동양으로 서서히 넘어오는 측면에 있는데, 미국 자본주의가 이끌어갈 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시다시피 록펠러입니다. 근데 록펠러 이분이 어려워가지고 학교 졸업식에 보면 졸업사진에 록펠러 얼굴이 없습니다. 그만큼 존재 가치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록펠러의 부모가 아니면 록펠러 자신이 뛰어났다 그러면 록펠러가 그 사진에 없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다리고 찾았을 겁니다. 근데 원체 집안도 이 친구도 존재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누추하기 때문에, 차마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정갈하니 꾸미고 왔는데 자기는 너무나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고 그때 화장실로 갔었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버렸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분이 했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발문하겁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봤더니 이름이장쥐고 바뀐 시점을 귀신처럼 포착해가지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때 1900년 전후거든요. 석탄이 나와가지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거든요. 그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석유에 주목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데 록펠러는 작은 자본으로 석유에 주목해가지고 미국에서 산출되는 석유 양의 95%를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대부자가 됩니다. 근데도 욕망이 많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인수합병에 먼저입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부는 날마다 쌓입니다. 근데 명성은 날마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50대 시절에 요즘 말로 하면 죽음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불을 일궈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머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항상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밖에는 탄압 속으로 가져가서도 교회는 반드시 제일 앞자리에 참석하고 11조 받을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갔는데 그때 동양말로 적선을 해야 합니다. 서양말로 자선의 행위를 하다 보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때 벼락처럼
자기의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11조를 넘어가지고 자선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선행위를.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팔렸습니다. 이름이라지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기사해가지고 공공기관의 도서관, 의료체계 이런 것을 숱하게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중년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자그마치 얼마나 사시는가? 97세를 사십니다. 겨울처럼 스스로 살아가지고 죽음에 맞닥뜨리는 나의 인생을 봄으로 전환하는 그 순간, 97세라는 삶이 그 시절에 이분이 194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엄청나게 장수한 거죠.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열심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재벌 3세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이 재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공익사항만 합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를 엄격히 선택합니다. 이분이 도중에 돌아가셨다면 역사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한 번 개심하고 실천한 측면으로 지금도 롤 모델로 회자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보물 회복에서